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진지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28살의 독신남. 얼마 전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막 건너왔다. 시기상으로 해외 발령은 나한테 최적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유는 전 여친이 된 왕재숙에게 차이고 난 직후였기 때문. 왕재숙과는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4살 연하여서 그랬는지 오빠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 해달라는 건 다 해줄 수밖에 없었다. 왕재숙은 질투심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내가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만 몇 번 연속으로 해도 여자들도 있었어? 설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라며 과잉 반응을 보였다. 불안해하는 왕재숙을 빨리 안심시켜주기 위해 사귄 지 1년 된 날을 기념해서 프로포즈를 결심, 반지를 고르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기념일을 맞이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이미 기분이 한껏 업된 상태로 나타난 왕재숙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우와 대박, 나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 태어나서 처음 와봐 라며 좋아하는 왕재숙. 그 모습을 보며 긴장이 누그러졌다. 코스 요리를 먹고 난 후 가볍게 와인을 마시다가 이때다 싶어서 왕재숙에게 반지를 내밀면서 나하고 결혼해줘 라고 눈을 보며 말했는데 왕재숙은 진심이야? 이건 아닌데.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 당장 어떻게 정해? 생각할 시간 조금만 줘 라고 했다. 재숙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던 나로서는 혼자서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싶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프로포즈에 대한 왕재숙의 답변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꼴이 됐다. 하지만 한 달을 기다려도 왕재숙은 아무 답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긴 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 변화 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발령 얘기가 흘러나왔다. 적임자로 거론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 있었고 자녀 입시며 교육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해외 발령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면서 독신인 내가 가줬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난데없이 해외 근무라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저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거절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 2년 후에 국내 복귀를 약속받고 얼떨결에 승낙하고 말았다. 프로포즈 대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왕재숙에게 같이 미국에 가자는 말을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 다시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한 나는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를 살피며 타이밍을 노렸다. 이번에도 코스 요리를 먹은 후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타이밍에 실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내려왔는데 나랑 같이 미국에 가지 않을래? 라고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러자 왕재숙 입에서 싫어 라는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 나도 모르게 아니 왜? 라고 다시 물었고 그거야 진지한하고는 그런 사이로 만난 게 아니니까.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야 라며 매우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 어장관리했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다니. 이게 말인지 반기인지. 멘붕이 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나에게 왕재숙은 착각도 너무 심하면 호러가 되네. 그만 끝내자 라고 하길래 좋아 알았어. 그럼 지난번에 줬던 반지 돌려줘 라고 하자 이번엔 왕재숙이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 반지는 나한테 준 건데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나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왕재숙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감이 왔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팔았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재숙은 그럼 어쩔 건데? 네가 준 거잖아. 그걸 팔든 말든 그건 내 자유지. 너랑은 그냥 엔조이한 거야 라며 정색을 했다. 완전히 학을 뗀 나는 충격이 너무 커서 대꾸할 말도 못 찾고 계산을 한 후 혼자서 레스토랑을 나왔다. 그리고 왕재숙은 내 라인을 차단했고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됐다. 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믿었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있었다니. 한동안 제정신으로 지내기 힘들었던 나는 최악의 상태로 혼자 외롭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에 도착한 후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시련의 나날이었고 왕재숙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다. 냉정하게 판단해보니 결혼 전에 왕재숙의 막대먹은 실체를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마음에 입었던 상처도 아물어갔고
일에만 전념, 실적도 올리고 좋은 평가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다.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혼자 있는 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여성이 있다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셋이서 밥을 먹기로 하고 동료가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금발머리, 하얀 피부의 여성이 내가 영어로 인사말을 건네자 그녀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깜짝 놀라자 안나는 할머니가 한국분이고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자랐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동료는 내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게 외로워 보였다며 안나를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후 우리는 둘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안나는 전문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고 나보다 2살 어리지만 왕재숙과는 달리 야무지면서 기가 세고 주관이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긴장을 놓아서 그런지 부드러운 여자로 변하기도 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넘나드는 모습에 끌리기 시작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안나가 특별한 존재로 변해갔다. 미국에서 지낸 2년간 나는 안나와 아무 장애물 없이 사랑을 키워갔다. 안나와의 행복한 시간은 꿈같이 흘러갔고 귀국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왕재숙한테 차였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안나한테 프로포즈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자기 일에 강한 긍지를 갖고 있는 안나가 나를 따라서 한국에 오는 모습도 상상되지 않았다.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귀국이 임박해진 시점에 겨우 마음을 굳혔고 안나에게 프로포즈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가 근사한 곳에 가서 디너를 하자고 했고 식사 중에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나도 한국에 데리고 가 라고 돌직구를. 안나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그런 나를 보면서 안나는 여유있게 웃으며 우리 완전히 바뀐 거 알지? 라고 했다. 해외 근무가 끝나기 직전 약혼식을 마친 후 안나와 함께 귀국했다. 공항에 도착한 안나는 너무 오래간만이야. 갑자기 옛날 생각난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공항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았다. 뒤를 돌아보니 뜻밖에도 왕재숙이. 왕재숙은 자기 회사 사람한테 오늘 이 시간쯤 귀국한다는 말 들었어. 나 하루 종일 기다렸어. 라고 하더니 옆에 앉아있는 안나를 째려봤다. 저 여자 누구야? 설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너 뭐 되니? 이쪽은 내 약혼자야. 너랑은 이미 예전에 끝났잖아. 라고 하자 뭐? 저 금발 미녀가 네 약혼자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다. 그러더니 내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나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랑 결혼해줘. 결혼할 거지? 라고 하길래 싫어 라고 즉답. 바로 거절한 후 계속 이럴 거면 경찰 부를 거야 라고 하자 왕재숙은 현타가 왔는지 뛰다시피 시야에서 사라졌다. 들은 바에 의하면 왕재숙은 나 대신 선택했던 놈한테 단단히 사기를 당했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버림받았다고 한다. 그 지경이 되자 내 프로포즈를 거절한 걸 후회하고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왕재숙한테 차단당한 후 나도 차단했기 때문에 절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왕재숙은 내가 귀국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다. 내가 왕재숙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이후 왕재숙은 매일같이 회사 앞에 나타났다. 그러다 우리 집을 알아냈고 타깃을 안나로 바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 집 우편함에 이상한 벌레를 넣으려는 걸 발견한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왕재숙은 경찰에서 우리 근처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는 엄중 경고를 들은 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왕재숙은 나하고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를 커플앱을 통해 찾아 나섰고 닥치는 대로 남자들을 만난 결과 또 남자한테 사기를 당했고 이번에는 강제로 이상한 일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말도 들려왔다. 이미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지만 어쩌다 인생이 그렇게 전락했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자업자득이란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지만 말이다. 한편 나는 안나와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안나와 함께 있으면 지금껏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매일매일 나를 감동시킨다. 그때 만약 왕재숙한테 차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때 결혼하기 싫다고 나를 찾은 것에 대해 무한 감사를 느낀다. 앞으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건 물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